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30일, 7월의 이제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입니다.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뭐 정말 힘이 없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장 초반부터 계속 이제 마감까지 뭐 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어떤 흐름이었고, 양시장 모두 이제 장대 음봉으로 마감하면서 사실상 이제 조정을 좀 이어가는, 그리고 이제 8월에 어떤 장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부정적인 어떤 기류로 좀 무게추가 이제 기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야 될까, 오늘의 이제 증시 하락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서 8월의 어떤 장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같이 가져보고요. 일단 오늘 뭐 시장 빠진 거는 미국 아마존, 아마존 영향이 컸다고 보여지는데, 아마존을 비롯해서 이제 기술주들의 이 3, 4분기 실적 전망에 있어가지고 조금 성장은 계속 하지만 성장률 자체가 1, 2분기에 막 엄청나게 이제 컸는데 약간 좀 둔화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 오늘 이제 메이저 외국인 기관들의 어떤 대규모 주식 매도, 선물까지 대량 매도하는 흐름들이 조금 8월의 장세에 대해서 좀 불안하게 만들었죠. 일단 장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해외 시장부터 체크해 볼게요.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은 그래도 이렇게 양봉, 나스닥 0.11%, 다우 0.4% 상승, S&P 500도 0.4% 상승 하면서 어제 미국 시장 마감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8% 상승하면서, 뭐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좀 좋지 않겠는가 했는데, 장 마감하고 나서 이제 그 아마존의 이제 실적 발표가 이렇게 지금 보시면 시간외에서 이제 형성된 주가가 6%, 7%, 장중에 한 8%까지도 이렇게 밀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나스닥 선물이 이제 장중에 계속 이제 1.34% 약세였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이제 조정을 좀 받았다, 뭐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시장 뭐 다우 지수 그렇고,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종합 지수,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최고점 부근에서 조금 이제 이렇게 변동을 좀 보이는 상황이 발생했고, 기술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차후에 어떤 분기에 대한 전망이 조금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힘을 좀 잃게 만드는, 미국장도 좀 힘을 잃게 만드는 뭐 그런 흐름이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깊은 음봉, 이런 형태가 좀 좋지는 않거든요. 오늘 제가 장중에도 이제 그 시황에 대해서 좀 써드리면서 좋지 않은 이라는 어떤 표현을 좀 썼거든요. 그 표현을 쓴 이유가, 시작이 이제 약보합인데 계속 이제 흘러내리는 형태, 분봉으로 보더라도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는 형태가 되잖아요. 약간 반등 나온다 하다가 다시 밀리고, 약간 반등 나온다 하다가 밀리고, 진짜 이건 좀 좋지는 않은 흐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전 저점대죠. 요 전 저점대를 종가긴으로 밀어버린 채 하회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뭔가 좀 도화서 이제 있게 되면 여기서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어떤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게 조금 아쉽죠. 그래서 7월 마지막이 이렇게 되면서 월봉으로도 이제 음봉으로 이렇게 마감되는 모습을 보이게 됐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제 보합이죠. 딱 보합에서 이제 시작했는데 이게 장중에 계속 흘러내리면서, 역시나 이제 잠깐 반등 나오다가 밀리고, 잠깐 반등 나오다가 밀리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서 역시나 이제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또 마감되면서 또 아래로 좀 열어둔 상태, 흐름이 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느낌이 안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사실 이제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7월 31일까지거든요. 한도가 이제 시일이.
그래서 그게 만약에 협상이 이제 합의가 안 되면, 이것도 시장에서는 또 미국 뭐 부도 뭐 이런 뭐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오면서 뭐 미국이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2011년도에 미국이 신용 등급 강등이 됐었습니다. 미국은 가장 높은 신용도를 보이는 그런 국가지만 기축동화국이니까. 근데 잠시 그런 이제 이슈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코스피 이제 지수가 조금 힘이 약화된 상태였는데, 한번 볼까요? 2011년도 그때를 그때 이제 기억 못 하시는 분들 있으니까요. 설명드리면 뭐 급락이 이렇게 또 똑같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왜 이때가 생각난다면 그러니까 이제 신용 등급 강등, 미국이란 국가가 뭐 그건 뭐 중요하겠어 했는데 시장은 이제 거기에 굉장히 세게 반응하면서 이게 상승 기조를 이렇게 보이는 흐름에서 갑자기 이렇게 돌변해 가지고 코스피가 2.5% 밀리고 그 다음 완전히 그냥 내리꽂는 이런 형태가 발생하면서, 이때 당시에 이제 그 파생 시장에서 이제 양매도 전략으로 굉장히 꾸준하게 이제 벌어오던 이제 팀들이 싹 다 여기서 파산하는, 왜냐면 이제 무한대로 이제 손실을 입게 되니까 엄청난 파산을 이루고 어떤 뭐 자문사 대표는 잠적하고 뭐 이런 사태가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뭔가 좀 느낌이 좀 안 좋은 거죠. 지금 장이 그러니까 힘이 약해진 상황에서 이 미국이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의 시일이 이제 31일 내일까지인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라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제 뭔가 좀 탁 약해진 사람을 그냥 세게 주먹으로 친 것도 아닌데 살짝 밀었는데 쓰러지듯이 하는 그런 게 좀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지점이었던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하여튼 느낌이 조금 모르겠어요. 하여튼 최대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조금 현금 확보 내지는 리스크를 조금 회피하는 어떤 전략도 일부 좀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걸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막 올라갈 거다 이렇게 좋은 거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뭐 막힘없이 좀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뭐 저도 이제 주식을 뭐 많이 들고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이 조금 뭐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그래서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말이 잘 안 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이제 시황 써드린 거, 이제 멤버십 분들에게 써드린 것도 되게 안 써지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거는 참 누구나 이제 올라가길 바라고, 그런 방향으로 이제 분석하고 얘기하고 할 때 이제 신이 나고 또 이제 좋은데, 이게 그 반대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말이 잘 막힘없이 술술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버버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느낌이 좀 있다는 걸 얘기 드린 거예요. 뭐 급락 파동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어떤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일정도 알고 있는 게 필요하고,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포트상의 어떤 약간의 변화, 이런 것들은 줄 필요가 있는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였고요. 그래서 그 엊그제 이제 한 구독자분께서, 작은 돛담배님께서 올려주신 덧글이 굉장히 좀 깊이가 있고 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한 게 좀 남이 듣고 싶어하는 말보다는 남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말하기가 얼마나 이제 고민되고 어려운데, 소신껏 의견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저는 여러 종류의 낚싯대 많이도 펼쳐놓고 걸리면 얼른 또 다른 먹잇감 달아놓고 물타기 불타기 많이 했는데 내일부터는 고기 잡히면 빼내고 낚싯대 하나씩 하나씩 접어 잘 보관하거나 손질하면서 한 템포 쉬어가 볼까 합니다. 깊은 울림이 있는 굉장한 비유인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던 것들을 딱 압축해서 비유로서 그래서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좀 한 템포 말 그대로 좀 쉬어가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어떤 말씀 주셨던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미국 아시아 시장 체크해 볼게요. 니케이 시장이 1.8% 약세로 마감했고요. 홍콩은 또다시 또 약세네요. 1.9% 약세, 대만 0.8% 약세, 상해 증시 0.4% 약세. 최근에 이제 중화권 내지는 일본 증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대만이라든지 한국 증시는 위에 있어요. 그래서 성장주 위주에 있는 시총 상위의 성장주들이 있거나 IT, 뭐 반도체 이런 게 있는 것들은 지수는 이렇게 좀 나쁘진 않았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다른 뭐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는 지금 견조하게 위에서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견조하게 위에 있는 상황인데 동조화되는 흐름이 좀 전개된다면 조금 이제 안 빠졌던 것들을 반영해서 한 번에 반영시켜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연상되는 그런 흐름이 좀 최근에 좀 전개됐고, 오늘은 조금 진짜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증시를 이렇게 좀 만든 어떤 뭐 도화선이죠. 그게 아마존의 실적 발표였는데, 이 삼성증권 리포트를 보면 이커머스 성장 둔화 우려에 현실하다 해서 조금 안 좋은 어떤 내용들을 썼는데, 이커머스 성장 둔화로 매출 성장률 컨센서스 하회를 했다. 경제활동 재개되면서 높은 기저효과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당분간 보수적인 접근 필요하다. 다만 추가 하락 시 밸류에이션 메리트 감안해야 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좀 보수적인 어떤 접근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이번 실적에서는 이커머스 쪽에서 약간 좀 좋진 않은 그런 어떤 결과를 냈는데, 집콕을 하던 그 국민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니까 이커머스 쪽이 조금 기대치를 좀 하회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뭐 광고 쪽이라든지 그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이쪽으로는 높은 어떤 매출 성장률을 이제 기대치를 상회했지만 이커머스가 좀 좋지가 않았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밸류에이션 자체는 지금 한 포워드 12개월 포워드로 22배 정도. 그래서 뭐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막 아마존은 퍼가 150이다 160이다 해가지고 야 이렇게 너무 고평가됐다 했는데 결국은 그 뒤로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왔잖아요. 22배요 22배. 무슨 얘기냐, 참 이런 걸 보면 야 시장은 참 스마트하구나, 가장 스마트하구나. 150인데 160인데도 퍼가 주구장창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네요. 야 이거 고평가 돼가지고 이거 더 가겠어, 이런 의견들이 그때 상당히 많았는데, 그만큼 이제 시장이 가장 똑똑하고, 또 이제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빠지지? 이제 시장의 그 실적이 이제 고점을 찍는 거구나, 뭐 이런 것들이 시장은, 가장 똑똑한 시장은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존의 이번 실적 발표 부분이 조금 기술주 전반적인 어떤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를 좀 현실화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나온 거다 하는 그런 시장의 반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아마존의 주가가 어떻게 또 될지, 주요 기술주들이 이제 어떤 영향을 받을지 그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추세는 이제 상승 추세는 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한 방에 뭐 사실 어떤 주도주들이 한 방에 그냥 붕괴되고 끝난다는 그런 패턴은 거의 보진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몇 번의 파동을 그리거나 이중 고점을 만든다거나 이럴 수 있지, 한 번에 갭으로 하락해가지고 끈드당 난다 뭐 그런 건 제가 볼 땐 좀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국내 시장 체크해 드릴게요. 코스피 지수 1.2% 빠졌고요. 3,20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상승 종목 수 200여 종목, 하락 종목 수가 3배 많은 640 종목. 코스닥 지수는 1.24%, 무슨 똑같네요. 코스피랑 1,031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상승 종목 수가 350 종목, 하락 종목 수가 1000 종목으로 3배 가까이 많았던 그런 약세장.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7,100억을 팔았고요. 기관은 5,700억을 팔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외국인과 기관은 1,200억씩을 순매도하면서 오늘은 그냥 완전히 매물을 쏟아내는 흐름이었고, 특히나 이제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1조 거의 1조 3천억을 이제 순매도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모든 게 안 좋았죠. 예. 그리고 이제 증시 주변 자금에서도 66조 수준, 뭐 줄지는 않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수급은 좀 아닌 듯 해 보이고요. 오늘 뭐 구체적으로 이제 수급은 그냥 우리나라 다 팔았다 보면 돼요. 예, 그냥 이제 패시브적으로 이제 묶어서 다 판 것 같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뭐 종목별 특징점, 뭐 LG화학이 이제 실적 굉장히 좋게 발표하면서 오늘 그나마 이제 좀 상승하는, 시총 상위 중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뭐 다 빠져가지고 삼성 SI도 이제 3% 낙폭을 좀 크게 보였고, LG 전자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5.4%. 이제 구체적인 실적 이제 나오면서 리포트도 이제 좋게 나왔는데, 반면에 이제 주가는 확 밀려버리는, 시장의 어떤 컨센에 약간 좀 하회하거나 그냥 부합되는 정도다 보니까 밀린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오늘 대형주 중에서 가장 약한 어떤 흐름을 보였고, 현대모비스도 2.3% 약세. 야, 참 이거 다 빠져서 특별하게 뭐 얘기할 게 없을 것 같네요. 포스코가 2% 상승인데 이거 왜 상승했을까요? 이건 저도 참 모르겠네요. 포스코는 왜 이렇게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사들이면서 올라가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런 내용으로 이제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철강 수요가 늘면서 중국 철강 업종 지수가 6년 내로 이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래서 요 영향으로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올라오면 이제 만약에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팔아야겠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또 성장한 부분 아닐까요? 코스닥 쪽에서도 셀트론 헬스케어가 3% 밀렸고, 셀트론 제약도 이제 많이 밀렸네요. 3%. 셀트론이 3%, 각각 다 3%씩 밀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 있는 어떤 흐름이잖아요. 지금 밑으로 쭉 밀리다가 확 이제 밀려버리는 음봉으로. 견뎌야죠. 갖고 있다면 견뎌야죠. 지금 매도하는 거는 단순히 공포에 질려가지고 아니면 짜증나서 던지는 감정적인 어떤 매도지, 이거는 매도해서는 안 되는 자리죠. 카카오 게임즈 뭐 얼마 전에 얘기 들었죠. 고점 시그널을 좀 보여주는 것 같다.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1.7% 상승했는데 뭐 계속 고점대를 형성하는 패턴이 나오고 있네요. 펄어비스 5.6% 상승하면서 마이너스죠. 이것도 이제 고점 찍고 빠지는 그런 패턴이 전개되고 있네요. 또 이제 하반기에 뭐 신작 나온다 뭐 기대감 하면서 올려칠 때마다 이제 메이저들은 팔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주의가 필요한 어떤 흐름일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뭐 전체적으로 다 밀리는 상황입니다. LNF. 하여튼 뭐 이렇게 밀리는 상황. 첨보 1% 상승했는데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흐름이라고 생각되고요. 오스템 임플란트도 이제 올라올 때마다 차익 실현의 어떤 관점이 제가 볼 땐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뭐 세게 빠지는 것들 많네요. 셀리버리 8%,
SM 죽은 않고 올라가다가 이제 꺾였네요. 21선을 밀어버렸으니까 4.8% 밀렸고, 에코프로 3% 밀렸고, 위에서 변동성 큰 게 메이저들은 이제 매도였던 기울여서 삼는 흐름이 전개될 때 나타나는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버슈팅 나오는 것들은 웬만하면 다 이제 차익 실현 내지는 쳐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레고캠 바이오도 요날 같은 경우 이제 요날 이제 완전히 올려쳤다가 그 뒤로 이제 계속 밀리네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좋은 어떤 흐름이 전개될 것 같은데, 일단은 요때 이제 대규모 자금 조달 소식 자체는 당분간 좀 조정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내용이었다 생각이 되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밀리는 상황인데, 나중에 또 좋은 어떤 매수의 기회를 줄 거라 봅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이 일단은 변동이 크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이제 빠질 때 굉장히 급하게 밀릴 수도 있는데요. 사실 좀 호흡을 좀 길게 보면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번 이제 지수의 어떤 고정권역을 형성한다는 제가 의견을 이제 드렸을 때, 바이오 종목 전체에 대해서 제가 뭐 매도 의견이나 부정적인 어떤 기류를 가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참고해 보시고, 셀트론 관련해서 뭐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제가 또 다른 코멘트를 드렸죠. 그런 부분도 한번 상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그리고 순매도도 한번 좀 볼게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뭘 이렇게 팔았지? 이것도 볼 텐데, 일단 동시 순매수부터 볼게요. 약간 좀 특징점은 없는 것 같아요. 포스코, 동국제강, 최근에 철강 업종 지수 높아져서 그런 영향으로 이렇게 좀 오늘 수급 내지는 올라간 것 같은데, 가장 많은 순매수를 한 건 요겁니다. 고버스. 고버스 ETF 기관 순매수 1000억. 이렇게 들어왔고, 철강 이거 세 종목이 여기 딱 자리 잡고 있네요. SKC 수급이 좀 들어왔고, 다른 건 크게 특징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좀 개별 성격의 이제 종목군들이 쭉 있네요. 그렇죠. 원익 P&E, 골프존 이런 거. 와, 골프존 어마어마하네요. 3.2% 상승. 그래서 이런 것들, 덕산 네오룩스가 그나마 이제 OLED 쪽에서 제가 커버를 좀 했었던 건데, 지금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전 이제 이익 실현을 좀 시작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게 낫겠다, 이런 좀 코멘트를 좀 드릴게요. 어쨌든 개별적인 성격이고, 오늘 수급은 종목별로는 두드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순매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동시 순매도, 다 이제 대형주 그리고 성장주 위주로 좀 재편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LG전자도 한 1000억 팔았고, 삼성전자도 2500억 정도 팔았고, 기아 현대차 모비스 쪽으로도 수급이 좀 나빴고, 삼성 SDI도 한 700억 정도 순매도, 셀트론도 한 400억 정도 순매도, SK 이노베이션도 순매도 했고, 코스닥 쪽에서 셀트론 헬스케어,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 BBIG 반도체 이런 것들, 이런 쪽이 주로 이제 수급이 안 좋은 그런 어떤 흐름을 보였네요.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가 힘이 약해지고 주도력을 보였던 그런 어떤 대표 성장 업종에 대해서 이제 메이저들이 조금 이제 순매도였던 수급들을 좀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은 요 정도 체크해 보고요. 요 기사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미국 부채 한도 상향 논란, 이번에는 이제 10월까지 밀리나 이런 내용이 이제 기사인데요. 미국이 이제 부채 한도 상향 논란이 이제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미국의 이제 부채 상한 적용 유예 시한이 오는 7월 31일로 다가오지만 미국 의회가 인프라 지출안과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안으로 다투느라 이에 대한 논의는 제쳐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주 의회에 서한을 보내서
미국의 신용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한도를 상향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옐런은 만약 한도가 상향되거나 연장되지 않을 경우 디폴트를 막기 위해서 내달 2일부터 비상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부채 한도는 연방정부가 차입 가능한 법정 한도로 미 의회는 연방 부채가 법정 한도를 넘어서자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에 대한 적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한 바 있다. 유예 시한은 이달 말까지이며 시한을 넘어설 경우 8월 1일부터 기존 법정 한도가 적용되며 재무부의 추가 차입은 불가능해진다 해서 현재 이제 부채 규모는 23조 이제 4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정부에 이제 부채 한도가 소진되면 정부는 공무원들의 임금은 물론 부채 이자 지급도 불가능해져 디폴트를 이제 막게 된다. 미 의회 예산국은 연방 정부의 재원이 10월에서 이제 11월에 바닥날 수 있다고 경고해 왔으며 초당적인 정책센터는 데드라인을 11월 초로 보고 있다. 현재 재무부 재원은 4,500억 달러 정도가 남아있다 해서 뭐 이런 부분에서 이게 합의가 안 되면 또 상당히 좀 겁나는 기사들이 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예전에 이제 요 기사에도 여기 있네. 옐런 장관은 부채 한도가 사용되지 않아서 미국이 디폴트를 맞을 경우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한 바 있다 해서 2011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제 S&P는 미국 의회가 부채 한도 상향 문제로 교착 상태가 지속되자 미국의 신용 등급을 AA+로 한 단계 강등한 바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2011년도 코스피 차트 보여드리면서 그때 좀 약해진 어떤 상황에서 이게 탁 건드리니까 지수가 좀 급락했던 그런 케이스, 그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약간 좀 오버랩이 되는 것 같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 미국이 뭐 신용도 강등된다고 뭐 어떻게 되겠나 하는데 뭐 금융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조금 이제 그걸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반영하면 조금 생각지 못한 흐름이 좀 전개됐었던 거죠 당시에. 그리고 이제 리포트 하나 이제 과거에 제가 체크해드린 건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제 지난 6월달에 그래도 이제 시장이 좋을 때 반대되는 이제 어떤 내용들 의견들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되게 인상 깊게 본 리포트가 있다 해서 하이투자증권 이제 예전에 센터장님이셨는데 조익재 전문위원님께서 쓰신 이제 요 내용 그때 이제 뭐 3프로TV 이런 데도 좀 출연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노트북 안 사고 이제 여행 간다고 하면서 하반기에 다소 좀 이제 뭐 언택트 수요가 좀 진정되고 이러면서 이 IT 세트 수요가 좀 이제 조금 이제 둔화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증시가 조금 3, 4분기 꺾이기 시작하거나 피크아웃을 찍는 뭐 그런 모습이 좀 전개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요지의 내용이었는데 최근에 이 리포트가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설명드릴 때 뭐 이런 의견도 들어보자 했는데 굉장히 저는 논리적으로 이제 받아들였었거든요. 이 논리로 이걸 반박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근데 이제 이런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미 아마존에서 이제 그런 형태가 좀 나오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선진국 재화 소비에 이제 정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때 내용이었고, 글로벌 재화 소비가 4분기부터 피크아웃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내구재가 단기에 너무 많이 팔렸고 미국의 가처분 소득이 4분기부터 둔화할 것이고 언택트 수요가 진정되고 있으며 재화 소비가 금리 상승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했는데 금리는 뭐 내려갔죠. 재화 소비의 둔화로 아시아 이머징의 수출이 정점을 지날 것으로 판단된다 해서 사실 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설득력이 있긴 하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코스피에 대한 어떤 전망과 섹터 전략에서 미국 증시가 서비스 소비의 부활에 힘입어서
3분기에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3분기 그래서 7월달 해가지고 이제 신고가 계속 냈잖아요. 예. 코스피도 이때 고점에 도달할 전망이다. 근데 코스피는 조금 그러지 못했죠. 글로벌 재화 소비가 피크를 지나기 때문에 아시아 이머징 마켓은 4분기부터 미 증시보다는 약세를 보일 전망이다. 섹터 전략은 뭐 리오픈, 에너지, 금융을 중심으로 하되 3분기 IT 성수기에 반도체가 잠시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한번 올려치는 형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드렸고, 최근에 이제 또 리포트를 이렇게 내셨더라고요. 네, 7월 20일 ETF 이제 계속 이제 데이터를 이제 계속 이제 보시는 분이니까 ETF에도 나타난 리스크 오프 흐름에서 리스크 온이 조금 이제 공격적인 주식에 대한 어떤 수급이 이제 좋은 성장주라든지 그런 쪽이고, 리스크 오프는 좀 방어적인 거잖아요. 리스크 오프. 그러니까 지금 수급에서 이제 보니까 그 민감 업종과 방어 업종 중에서 방어 업종이 좀 우위더라. 경기 방어주로의 자금 이동이 심화되는 모습이더라. 최근에 델타 변이에 의한 코로나19 확산이 심화되면서 경기의 정점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이 되면서 경기 방어주로의 자금 이동이 좀 심화되는 게 최근에 이제 이런 ETF 자금 흐름에서 좀 나타났다.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 선호가 단기적으로 좀 약화되고 코로나19 확산이 좀 변수가 될 것 같다. 일단 글로벌 주식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제 7월 20일자입니다. 자금의 유입 강도가 조금 둔화된 걸로 나타났다. 최근 주식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델타 변이에 의한 코로나19 감염자 수의 확산. 영국이 이렇게 막 갑자기 5만, 6만 명. 잠잠하던 미국에서도 이렇게 좀 올라오죠. 감염자 수가 늘기 시작했다. 이것이 글로벌 경기의 피크 아웃을 가져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지난 주말부터 증시를 좀 흔들기 시작했었다. 당시에. 그래서 지금 조금 시장이 좀 그렇게 되고 있죠. 어쨌든 선진국 특히 미국 증시 선호가 더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계속 이제 신고가를 냈죠. 이번 달에 한국, 대만도 좋았고, 뭐 코스닥이 좋았죠. 한국, 대만도 다른 증시 대비해서는 좋았습니다. 중국하고 홍콩은 완전히, 그리고 이제 일본도 이제 별로 안 좋았죠. 그래서 이제 경기 민감 우위에서 경기 방어로 전환이 되었다. ETF 이제 작은 플로우를 보니까 1년 만에 섹터 로케이션이 경기 민감에서 경기 방어로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전환된 6월 말 이후 실제 미국 증시에서 경기 방어주의 아웃퍼폼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유틸리티와 필수 소비재 상대적 급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 음식료 업종이 저는 조금 안전지대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가치주 범주의 경기 민감주, 즉 산업재, 소재, 금융, 에너지의 언더퍼폼이 뚜렷한 반면 성장주 범주의 경기 민감주, 즉 IT는 여전히 선방하고 있다. 향후 IT가 어떤 성과를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강세장 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증시에서 요 초록색 요 IT 뭐 기술주죠. 예, 요게 이제 이렇게 신고가를 내주고 아웃퍼폼 했는데, 이게 좀 빠지면 증시가 좀 위태로워지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최근에 그런 모습이다. 자금 플로어는 조금 방어주 쪽으로, 방어적인 어떤 측면으로 좀 많이 이동을 하고 있었던 게 약 한 열흘 전의 어떤 상황이었다. 2주 전 정도부터 벌어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금요일 마감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데요. 참 금요일 마감은 조금 기분 좋게, 그리고 또 힘차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좀 힘이 그렇게 나진 않는 것 같네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시장이 조금 이제 조심을 할 때, 그리고 리스크를 조금 이제 낮출 그런 어떤 구간대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번 장세 큰 피해 없이 잘 헤쳐나가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도록 계속적으로 동행하고 이제 내용들을 찾아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편안한 저녁 시간, 즐거운 주말 되시고 신박산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